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가족사가 굉장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가족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따님이 원래 첫째 부인과 1972년 12월 18일에 돌아가셨고요. 아드님은 1969년생 장남, 그 다음에 또 70년생 차남이 계셨는데 그 장남이 이름이 보 바이든이었습니다. 보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이름 앞에 붙은 조는 애칭으로 조입니다. 조 바이든. 원래 조셉 이러게 되죠. 조셉. 그런데 흔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조가 애칭이듯이 아들 장남은 보 바이든이었습니다. 보 바이든. 그것도 애칭입니다. 애칭. 그런데 보 바이든은 1969년생이신데 그리고 차남이 요즘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헌터 바이든입니다. 헌터 바이든. 그래서 그 장남, 1969년생 장남, 1970년생 그 차남이 1972년 12월 18일 대형 교통사고에서 중상을 입었는데 그러게 쭉 아버지의 극진한 케어 속에 성장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5년 5월 30일에 장남이었던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사망합니다. 뇌종양. 46세라는 젊은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델라웨어주의 주 법무장관을 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주 법무장관.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델라웨어주의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뇌종양으로 사망을 하시는 그러한 충격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부통령께서는 장남 보 바이든이 그런 식으로 뇌종양으로 사망하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했었겠죠. 1972년 10월 18일에 그 교통사고에서 부인과 13개월 된 그 따님을 잃고 그로부터 또 많은 세월이 흐른 상태에서 그때 살아났었던 장남이 46세 나이에 2015년 5월 30일에 사망하니까 충격이 워낙 컸었고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투병 생활에서 수억 원의 치료비가 지출이 돼서 그걸 아버지인 부통령 조 바이든이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부통령 신분이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청렴결백한 정치활동을 하셨다라는 방증일 것 같기도 한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이 내가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진 마십시오라고 해서 팔진 않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961년생,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은 1942년생이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19살이나 연하였죠. 부자관계뻘 정도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서로 직급은 반대였던 거죠.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비 수억 원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조 바이든 부통령께서는 그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 사회복지로서 케어를 해주겠다. 그런 것에 더 적극성을 띄었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께서 아들 장남의 그 사망을 지켜보고 또 그 전후 과정에서 그에게 수억 원의 치료비 이런 게 발생한 걸 보고 의료보험의 확대 필요성을 절실히 온몸으로 체감했었다. 뭐 그런 의미일 것 같고요. 그런 일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또 이것도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호의적이라기보다는 찬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이고 낙태에 대해서도 찬성입니다. 낙태 행위에 대해서도. 그래서 최근에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이런 판결을 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태에 관해서는 여성의 기본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본 입장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카톨릭 신자이신데 카톨릭 신자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카톨릭 신자라면 낙태를 금지해야 되는데 왜 여성의 자유라는 이유로 낙태를 찬성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의 카톨릭 신도라는 개인적인 종교관과 정치에 있어서 대국민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입장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종교의 신념은 카톨릭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니까 낙태를 금지할 것 같아요. 그분도. 그렇지만은 여성의 자유와 인권, 자기 결정권 이런 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는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는 위정자, 부통령,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찬성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요즘 계속 낙태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찬성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는 뉴스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1기 때 오바마 대통령이 1기 4년, 2기 4년 합해서 8년인데요. 그 중에 1기 때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께서 그 당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생방송에 출연해서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 그런데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 사회가 아직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함부로 동성 결혼 찬성한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적 입장을 취했는데요. 반면에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언론 생방송에서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라고 굉장히 개방적 의견을 피력을 해버리니까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굉장히 난감해가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임기 2기 때는 부통령을 조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까지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2기를 준비하기 위한 재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동안 1기 때 함께했던 부통령 조 바이든을 선거 대책 회의에서 약간 배제했던 기간도 약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서로 입장을 조율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도 동성혼을 찬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민주당이 이제 진보 성향이고 공화당이 보수 성향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기본 이제 이념 자체가 진보 쪽에 가까워서 동성 결혼 성소수자들의 그런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걸로 교통적 입장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그 정치적 성향을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온화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온화해 보이는데 그분이 연세가 1942년생이니까 올해 11월 20일이면 만 81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세에 비해서 피부 처짐 현상도 거의 없고 얼굴도 굉장히 동안이고 허리도 꼿꼿하게 펴고 다니시고 허리도 안 구부러지시고 굉장히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걸으실 때 허리가 꼿꼿하긴 한데 약간은 어색할 정도로 뻣뻣하게 걸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령 주치의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한 거에 의하면 척추 관절염 비슷한 게 있으시답니다. 척추 관절염. 그래서 허리를 딱 꼿꼿이 세우고 걸으면서 약간은 부자연스럽게 걷는 모습도 없잖아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고 발표가 됐고 최근에 뭐 기억이 깜빡깜빡하다
뭐 그런 말씀도 있죠. 과거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 후 5년 후에 이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낸시 전 영부인이 그렇게 발표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4년에 이제 만 93세로 로널드 레이건 40대 대통령이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요. 자, 노인성 그러한 정신 질환, 바로 이제 치매, 뭐 알츠하이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아직은 그렇지는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가끔 기억이 깜빡깜빡해서 구설수에 오른 인터넷 기사도 있긴 합니다. 뭐가 최근에 대표적으로 A씨가 있냐면 수개월 전인가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뿌리에 해당되는 아일랜드 계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가장 최근에 방문하신 외국이 어디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도 답을 제대로 못 하셨답니다. 뭐 최근에 몇 주 전에 아일랜드를 갔다 오셨으면 나 아일랜드 갔다 왔다라고 답을 하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이 순간적으로 잘 안 나셨는지 건망증이셨는지 그걸 아일랜드를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못 하셨던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또 백악관에 어떤 뭐 청소년들을 초청해 가지고 무슨 모임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죠. 손자 손녀가 몇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지역의 첫째 아들의 아들딸이 몇 명, 그다음에 첫째 아들인 보 바이든의 그 아들딸이 몇 명, 그다음에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아들딸이 몇 명, 이렇게 5명인가 6명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셨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기억력이 많이 퇴화되신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주치의께서는 전체적으로는 판단력은 흐트러짐이 없으시고, 그러게 뭐 치매 징후 이런 것은 없으시다라고 발표를 하신 상태입니다. 여하튼 자,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님도 태꿈새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이 되신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건강하게 임기를 채우시고 퇴임 후에도 만수무강하시기를 다 소망하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태꿈새 저주에 적용을 받을지, 태꿈새 저주에서 풀려나신 세 번째 대통령이 되실지는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태꿈새 저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미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813년 10월 5일에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이었던 캐나다 온타리아주의 테임즈 전투에서 영국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인디언군의 시오니족의 주장 태꿈새가 미국의 총사령관을 상대로 저주의 말을 남기고 죽었죠.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태꿈새를 사살을 하니까, 사살당한 태꿈새라는 주장이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을 상대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했냐?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더라 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고, 그게 그 저주의 말을 받았던 그 윌리엄 해리슨 미국 총사령관이 그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미국의 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20년 간격으로 1860년에 당선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0년 간격으로 1880년에 당선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또 20년 후인 1900년에 재선이 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그 다음에 또 20년 후인 1920년에 당선이 된 하딩 대통령, 그 다음에 또 20년 후인 1940년에 삼선이 된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또 20년 후인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까지 총 7명의 대통령이죠.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총 7명의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됐던 저주가 바로 1813년 10월 5일 미영전쟁의 북부전선 테임즈 전투에서 인디언 시오니족 주장 태꿈새가 사살당하면서 사살했던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한테 남겼던 그 저주의 말이 신기하게도
미국 대통령 7명의 임기 중 사망과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가 풀렸던 첫 번째 케이스가 1980년에 당선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또 20년 후 2000년에 당선된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두 사람의 태권서 저주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또 20년 후인 2020년, 지금부터 3년 전 2020년에 당선된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이분은 태권서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2020년 당선자니까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2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임기 중에 사망을 해버리게 되면 태권서 저주에 적용을 받는 거고, 임기 중에 사망하지 않으면 태권서 저주가 풀린 케이스인데요. 저는 당연히 1980년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이나 2000년에 당선된 아들 부시처럼 2020년에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태권서 저주가 풀리신 대통령이 되실 것을 간곡히 이제 바랍니다. 그렇지만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실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서 걱정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가족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재밌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부인은 1972년 12월 18일에 생후 13개월 된 그 딸과 돌아가셨고, 아들 1969년생 장남 보 바이든, 이분은 2015년에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으로서 델라웨어주 주지사 출마 준비를 하다가 뇌종양으로 사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남이었던 1970년생 차남 헌터 바이든,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헌터 바이든, 이분은 지금도 이제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고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그래서 그러게 되고, 그 다음에 1977년에 결혼을 하신 질 바이든, 현재의 대통령 영부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는 1981년에 그 따님이 태어나셔서 지금 42세로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뭐 결혼하셨는데 아이는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부분은 장남과 차남의 이름이 보 바이든과 그 다음에 헌터 바이든인데, 장남의 이름을 차남의 아들 이름으로 정했고, 또 차남의 이름을 장남의 아들 이름으로 정했다라는, 그래 교차해 가지고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72년 12월 18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생후 13개월 됐던 그 딸의 이름을 차남 헌터 바이든의 첫째 딸의 이름으로 정했다,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2015년 4월 30일에 장남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미망인이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그 당시에 부통령 시절에 그 첫째 며느리죠. 첫째 며느리. 장남이 그러게 뇌종양으로 돌아가시고 첫째 며느리가 미망인이 됐는데요. 그 첫째 며느리가 미망인이 된 지 딱 5개월이 됐던 시점, 2015년 10월이죠. 2015년 10월에 차남 헌터 바이든과 열애를 한다라는 그게 언론에 돼서 특필이 됐었습니다. 열애를. 그런데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과 영부인 질 바이든께서, 부통령 부인인 조 바이든께서 그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좀 이례적인 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2015년 5월 30일에 장남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46세 나이로 슬프게 돌아가셨는데, 그의 미망인, 즉 조 바이든 부통령의 그 첫째 며느리가 차남인 헌터 바이든과 열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장남 사망 시점으로부터 5개월 후에 그게 언론에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그 영부인이었던 질 바이든 여사는 뭐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돌아가신 형수하고 열애 관계를 갖는 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제 흠결이 되는 그러한 도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개방적인 나라라고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굉장히 개방적인 이런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쉬운데 사실은 미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형의 배우자인 형수와 이렇게 열애를 관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시 되는 그러한 관념,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문화가 미국 사회에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조 바이든 그 당시 대통령과 부인께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신다고 성명을 발표하시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차남 헌터 바이든과 그 장남의 미 부인이 뭐 한 2년 정도 그 동거를 했었었는데 그냥 이제 헤어졌었다고 합니다. 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애에 들어간 그 시점에는 차남 헌터 바이든은 자신의 부인과는 별거가 그 막 시작이 됐던 시점이라고 합니다. 열애에 들어갔다라는 게 발표된 게 장남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5개월 후인 2015년 10월인데요. 그 시점에 언론에서 장남의 미망인과 그 다음에 차남 헌터 바이든이 열애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차남 헌터 바이든의 부인과 차남 헌터 바이든은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헌터 바이든은 형수인 장남의 미망인과 열애 관계에 한 2년 정도 동거하시다가 그 헤어졌다 합니다. 헤어지고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2019년도인가 결혼을 하셔서 2019년도에 결혼하시고 2020년에 딸인가 한 명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 최근에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그 헌터 바이든이 전직 스트립 쇼를 하는 그런 직업을 스트리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야간 무대, 밤 무대에서 스트립 쇼를 하는 그러한 직업을 스트리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전직 스트리퍼 출신과 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그 신원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그 전직 스트리퍼와 차남 헌터 바이든 사이에 태어났던 그 딸에 대해서는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기로 차남 측과 합의를 했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예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정식 결혼 관계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혼외자로 그렇게 출산된 케이스니까 그 딸 나이가 뭐 몇 살이라고 한 4살인가 기라고 하는데요. 그 태어난 그 사생으로 혼외자로 태어난 사람이 4살인가 기라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에는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기로 차남 측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에 뭐 합의가 됐다라고 엊그제 인터넷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혼외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손자 손녀한테 거의 매일 교대로 한 명씩 매일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실 정도로 손주 사랑이 굉장히 극진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보 바이든 2015년에 46세 나이로 뇌종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밑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하나 있고 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남 헌터 바이든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첫째 부인 밑에서 태어난 게 딸이 3명입니다. 딸이 3명. 그 다음에 최근에 2019년에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재혼해가지고 2020년에 또 아들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의 손자 손녀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전직 스트리퍼 사이에 태어났던 그 혼외자는 여기서 제외시키고 신원도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이름도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 인터넷 보도 해외 토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6명의 손자, 손녀와 매일 교대로 한 명씩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족 사랑, 손자, 손주 사랑을 실천하시는 인자하신 그 따뜻하신 할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조 바이든 46대 미국 대통령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인터넷 기사에 해외 신문 뭐 이런 데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남 헌터 바이든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과거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2020년에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도 그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가 부통령 시절에 아버지의 그러한 이름을 이제 내세워 가지고 저기 무슨 커리어를 좀 이렇게 확대 과장해서 사업을 했다라는 그런 구설수 또 혐의 이런 게 있었었는데요. 그건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보 바이든은 정말 성실하고 모든 게 완벽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후계자감이었는데 델라웨어주 주 법무장관 하다가 델라웨어주의 주지사 출마까지 준비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다가 뇌종양으로 2015년 5월 30일에 돌아가셨고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계속 언론에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자식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잘 처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차남 헌터 바이든 이분은 70년생이시니까 올해 만 나이로 53세이신데요. 아버님의 그런 기대에는 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아직 지금 뭐 국정 수행을 2년 반 정도 하신 상태인데요.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이시고 또 작년 5월 하순에는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 7월 오늘이 8일인데요. 작년 5월 21일경인가 대한민국을 오산 공군기지에 방문하시고 세계 최대 규모 축구장 400개 크기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에 방문하시면서 한미 간의 우위를 다지고 경제 동맹의 중요성을 이제 여기 되새기고 확인하시고 가신 적이 있으신데요. 또 올해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셔가지고 또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을 굳건히 확인하시고 이제 오신 그러한 관계인데요. 정말 미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 동맹 국가죠. 동맹 국가. 그리고 미국은 유일한 세계 최강대국인데요. 미국의 이제 지도자이신 현직 대통령, 제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한미 관계가 더더욱 발전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젠가 말씀드릴 때 미국의 헌정 역사 234년의 역사 중에 그 스포츠 대통령 1, 2, 3위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스포츠 대통령 1위가 백악관에 권투 링을 설치하고 복싱 프로 선수 존 설리반 선수를 초빙해서 권투 복싱 시범 경기를 할 정도로 운동, 권투 등의 일가견이 있으셨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스포츠 대통령 1위고 2위가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이고 3위가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에서 47세의 나이로 3시간 44분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완주했던 아들 부시 대통령, 43대 대통령이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스포츠 대통령 3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마라톤 풀코스 유일한 완주자입니다. 대통령 중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마라톤 풀코스 유일한 완주자이신데요. 미국의 영부인 중에는 누가 풀코스 42.19km 완주자일 것 같습니까?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께서 1998년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그 당시에 나이 47세 때입니다. 47세의 나이. 아까 1993년 1월에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 47세의 나이로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44분의 경이적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는데요. 그 시점으로부터 딱 5년 지난 1998년에 질 바이든 여사께서 그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7세의 나이로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셔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는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입니다. 대통령 중에서는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인데요. 영부인 중에서는 46대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가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부시,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다 1946년생입니다. 그런데 질 바이든 여사는 5살 더 젊은 195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살 차이가 나죠. 아들 부시와 질 바이든 여사가.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1993년 1월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했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998년에 질 바이든 여사가 또 47세의 나이로 4시간 30분 2초에 완주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 그 정도로 질 바이든 여사께서는 굉장히 운동에도 열정적이고요. 또 일화도 있죠. 2020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당시 후보자께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때 로스앤젤레스에선가 무슨 연설을 하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어떤 채식주의 피켓 시위를 하는 어떤 젊은 여성이 갑자기 연설하고 있는 연단으로 올라와서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달려오니까 돌진하니까 그 바로 옆에 있던 질 바이든 여사가 바로 6탄전으로 막아낸 게 대서특필이 됐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초 있다가 또 다른 채식주의 시위를 하는 여성이 또 달라드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그 달라드는 여성의 손목을 잡고 낚아채 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를 방어를 했다. 6탄 방어를 할 정도로 정말 남편 사랑, 또 대통령 경호원 이상의 그러한 순발력으로 남편을 방어를 했다라는 게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그 질 바이든 여사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대학교 이름이 뭐냐면 노스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인가? 노스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그 명칭이 그래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죠. 대학 강사로 노스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정도로 이제 연세가 70대 초반의 고령이신데도 대학에서 교편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그분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지금부터 14년 전인 2009년도에 질 바이든 여사께서 2009년도면 부군께서 부통령이 막 되셨던 취임 시작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께서 부통령 임기가 시작됐던 연도인 2009년도에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께서 델라웨어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54세입니다. 54세의 나이고, 그러게 나이 드신 상황에서 주경야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54세의 나이로 취득하신 분이 바로 질 바이든 여사입니다. 지금도 워싱턴 DC에 있는 노스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인가 거기서 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역대 유명 명사들의 마라톤 42.19km 완주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일본의 대문호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생이신데요. 그분은 1991년 뉴욕 마라톤에서 나이 42세의 나이죠. 그때 3시간 31분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셨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인 1993년 1월에 아까 말씀드린 아들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44분의 경이적 기록으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 풀코스를 완주하셨고요. 그로부터 1년 후인 1994년 워싱턴 DC의 미국 해병대 마라톤에서 만 40세의 오프라 윈프리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부자 1위입니다.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부자 1위 토크쇼의 여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1954년생인데요. 그분 나이 만 40세였던 1994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29분 20초의 기록으로 완주를 합니다. 4시간 29분 20초의 기록으로 완주하고 나서 명언을 남깁니다. 나는 2번 다시 42.19km를 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2번 다시 42.19km를 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완주 직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고통을 극복하는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그런 레이스 42.19km, 26.4마일, 105리길 여행이다 보니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생애 최초의 풀코스 마라톤을 만 40세의 나이인 1994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완주한 오프라 윈프리가 그 명언을 남깁니다. 자신은 오늘 죽음을 체험했다. 다시는 2번 다시 42.19km를 완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때 완주했던 기록 4시간 29분 20초가 일종의 오프라 라인이 됐습니다. 또는 윈프리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마추어들이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144만인데요. 5,144만의 국민의 약 0.1%, 약 1000분의 1 정도인 약 5만 명 정도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시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위 0.1% 100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마라톤 풀코스 완주 자체가 어려운데 그것도 4시간 반 이내 완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속 9km 정도의 속도로 안 쉬고 42.19km, 26.4마일 105리길을 달려야 풀코스를 4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참고로 마라톤 입문 2002년 3월 1일 마라톤 입문 이후 오늘 2023년 7월 8일까지 21년 4개월 남짓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풀코스를 92번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에 제75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프라 윈프리가 그 94년도 해병대 마라톤에서 40세 나이로 4시간 29분 20초의 완주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윈프리 라인, 오프라 라인이라 해서 아마추어들한테는 목표 기록이 됐습니다. 풀코스 완주 자체가 어려운데 5시간 이내 완주도 어렵죠. 그런데 그보다 약간 30분 앞선 4시간 30분 이내에 완주하는 걸 서브 4.5라고 합니다. 4시간 반을 약칭해서 서브 4.5라고 하는데요. 서브 4.5 이내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들한테는 목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4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오는 거, 그것을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게 1994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97년에는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엘 고어 부통령이 현직 부통령 시절에 1997년에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 두 딸과 함께 출전을 해가지고 엘 고어 현직 부통령이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보다는 더 늦죠. 그런데 엘 고어 부통령의 나이가 빌 클린턴 대통령은 46년생인데 엘 고어는 48년생입니다. 엘 고어가 48년생인데
97년에 그렇게 완주했다라는 것은 만 49세 때죠. 만 49세 때인 1997년에 엘고어 당시 현직 부통령이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58분에 완주를 했습니다. 서브 5.0 이내에 들어온 거죠. 서브 5.0. 오프라 윈프리 라인은 초과가 돼버렸지만 서브 5.0, 5시간 이내에 풀코스로 완주했다는 뜻입니다. 그 엘고어 그 당시 부통령이 그로부터 3년 후인 2000년, 새천년에 아들 부시와 겨뤄가지고 엘고어가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뒤져버려가지고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돼버리고 엘고어는 대통령에서 낙선이 됐고, 그로부터 7년 후인 2007년도에 엘고어가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 요즘은 기후 위기, 환경 위기, 지구 온난화 이런 이슈가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 한 20년쯤 전마하더라도 지금처럼 그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진 않았는데, 그런 시기에 엘고어 당시 미국 대통령 또 퇴임 후에 전직 부통령 엘고어의 부통령이 현직이든 퇴직 후든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가지고 2007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후 엘고어가 1997년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한 때로부터 1년 후인 1998년에 드디어 현재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그때 1998년에 47세의 나이로, 그러니까 1951년생이니까 1998년이면 47세의 나이로 마라톤 풀코스를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30분 2초에 완주했습니다. 즉 오프라 윈프리 라인을 불과 2초가 오버돼 버렸습니다. 불과 2초가. 너무나도 아쉽죠. 자,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 기록을 단축하는 게 2초 단축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게. 자, 그래서 1998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그 당시에 47세였던 질 바이든 여사께서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하셨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라인을 불과 2초가 오버돼서 너무나도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1991년 뉴욕 마라톤의 무라카미 하루키의 3시간 31분 개인 최고 기록 달성, 1993년 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의 아들 부시 대통령, 물론 그 전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에 했습니다. 그 첫 텍사스 주지사가 되기도 전이었고,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주 겸 공동 대표이사 시절에 아버지가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게 1993년 1월에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을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94년에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부자 1위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가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29분 20초로 달려서 아마추어들한테 꿈의 목표인 오프라 라인 4시간 30분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년 후인 97년에 그 엘고어 당시 현직 부통령이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58분으로 완주해가지고 그 당시에 현직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위직 공무원의 풀코스 완주자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엘고어 부통령이 1997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만 나이 49세 때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한 게 현직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완주한 사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중에 최고위직 풀코스 완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인 1998년에 지금의 미국 대통령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께서 47세의 나이로 4시간 30분 22초 4시간 30분 2초 차이로 오프라 윈프리 달성, 오프라 라인 달성을